네, 안녕하세요. PS 상하탑 2회차 강의를 맡게 된 송근수라고 하고요. 오늘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자료 구조의 양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누적값도 맛보기로 조금 배울 텐데 이게 절대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자료 구조 학부 수업 때 한 반 학기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한 시간 만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휙휙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양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선 자기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20학번이고요. 컴퓨터공학과를 부전공을 하고 있고 기계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반쯤 버렸고요. 2년 전에 서강 프로그래밍 대회라는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나 수상을 하려고 잠깐 이쪽 분야를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7등까지가 상근 컷이었는데 제가 8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불 하려고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스와피시라는 곳에서도 상도 타보고 현대모비스에서도 상도 타고 작년 서강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ICPC에서도 지금 현재 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대회를 열심히 참여를 해봤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공부한 지 한 1년이 살짝 넘었는데 이쪽 분야에서 1년을 되돌아보면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시간에 공부해 볼 만한 좋은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 한 번쯤 지금 방학이 개강까지 한 50일 정도가 남으셨을 텐데 아마 50일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라는 취지에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일단 자료 구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 문제를 조금 봐봅시다. 구간합 구하기 4라는 문제고요. 백준 만천 659번에 있습니다. 잠깐 멈추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충 두 줄 요약을 하면 배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5, 27, 마이너스 1, 4,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내가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쿼리가 n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의 합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2 더하기 7 빼기 1 더하기 4니까 한 13이 나오겠네요. 13인 12가 나오겠네요. 12를 이렇게 계속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n번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그때그때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다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보시면, 보시면 입력을 받고요. L번부터 R번까지 그냥 정답을 다 더해준 다음에 출력하는 거고요. 뭐 파이썬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L번부터 R번까지 다 더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면 되나 싶은데 백준에서 제출을 해보면 시간 초과가 뜹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 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행 시간은 항상 그 줄여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방금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는 일단 입출력까지는 n번 반복이 될 거고요. 여기는 시간 복잡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이 아닌데 n번 반복하죠. n번 반복하는데 n번 이 n번 뭘 반복해요? n번 포문을 돌립니다. 근데 이 포문은 L부터 R까지의 범위잖아요. 이 범위는 뭐에 비례하죠? 배열의 길이인 n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번 반복하는 거를 n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ONM이 되겠습니다. 5nm 정도가 되면 우리는 nm이 대략 10만이니까 10의 5승을 두 번 하면 10의 5승을 두 번 곱하면 10의 10승이 되겠죠. 한 100억 번의 연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컴퓨터는 1초에 한 10의 8승에서 10의 9승번 정도의 연산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억에서 한 10억 정도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100억이 넘어가는 연산은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10의 9승도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백준 같은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서나 가능하지 저희 컴퓨터에서 돌려오면 1억 번도 간당간당하게 돌아가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L부터 R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0부터 R까지 합에서 0부터 L-L까지 합을 뺀 거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저희가 2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뭐랑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5까지 합한 거에서 0부터 1까지를 뺀 거와 같은 거예요. 좀 예시를 들어보면 임의의 배열을 조금 적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부터 2까지의 합을 요만큼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만큼의 합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전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0부터 k까지의 값을 미리 전처리를 해두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여기까지의 합은 몇이죠? 3. 여기까지의 합은 7. 3 더하기 4니까요. 여기까지 합은 몇이에요? 3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8. 앞에 거에서 그냥 1을 더하면 되죠. 여기까지 합은 13. 여기까지 합은 15. 여기까지 합은 21이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만큼의 합을 원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뺀다고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15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7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만 하면 되겠다? 15에서 7을 빼주면 그냥 바로 뭐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범위의 합을 뺄셈 한 번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합을 이렇게 구하는데 최대 n번의 연산이 소요될 거예요. 왜냐하면 배열의 길이가 n이고 그냥 덧셈 한 번으로 우리는 누적합을 채워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답을 구하는 데는 뺄셈 한 번을 하면 되는데 이 뺄셈이 n번 반복이 되니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5의 n번에다가 n번을 더한 시간 복잡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코드를 조금 잘 살펴보면 누적합을 구하는데 n번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n번 연산을 하는 건데 그냥 뺄셈 한 번에 되죠. 그래가지고 시간 복잡도가 5n 플러스 m에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n 플러스 m 정도면 n이랑 m이 한 10만이니까 대략 한 20만 번? 뭐 실제로는 입출력 봤는데 좀 많은 연산이 필요해가지고 20만보다는 좀 많을 텐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20만 번에 비례하는 연산량이고 이는 1억 번 안에 잘 돌아가는 수치죠. 제한 시간 안에 문제없이 실행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함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란 건 항상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효율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적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자료를 좀 처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뭐 벡터, 리스트, 뭐 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뭐 자료 구조 학부 수업 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큐 같은 걸 뭐 설명을 뭐가 있을까요? 우선순위 큐 같은 걸 설명하는데 뭐 우선순위 큐가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게 뭐 어떠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이러한 정확하게 뭐 구조를 분석한다던가 이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던가 아니면 왜 이 속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학부 자료구조 알고리즘 수업 때 증명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까지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이렇게 엄밀한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실용적 관점으로 좀 이 자료 구조가 이 컨테이너가 어떤 거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어렵거나 잘 안 쓰이는 자료 구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 구조만으로도 아마 100준 문제 한 70% 정도는 풀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한 25% 정도는 이 세그먼트 트리일 거고요. 나머지 5%가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1시간 안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좀 잘 숙지를 해도 100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잘 안 쓰이는 자료 구조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Q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운영체계에서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자료구조 수업에서도 아마 한번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부 수업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알아두면 좋지만 PS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영역에서 제가 1500문제를 푸는 동안 원형큐를 이용하는 문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루지 않고요. 세그먼트 트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25% 정도로 많아요. 되게 많이 이용하고 알아두면 거의 거의 치트키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인데 꽤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의 기본 난이도 티어가 골드 1이에요. 세그먼트 트리가 들어가면 최소 골드 1부터 시작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플랫 다이아입니다. 저희 강의의 목적이 골드 수준의 문제를 무리 없이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 트리를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학부 수업에서 세그먼트 트리를 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과 4학년까지 들으면서 물론 복전생이라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그먼트 트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게 꽤나 있거든요. 나머지 5% 정도는 뭐 분리집합이랑 그리고 DSU래. 그 연결 리스트 정도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네, 이 정도를 안 다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마지막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나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디코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디코 들어가서 그냥 여기 지문 탭에서 지문 주세요. 지문 주시면 열심히 좀 답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어, 아무한테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은 C++이랑 파이썬에 치중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도 C++이랑 파이썬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를 많이 안 다뤄봤어요. 그냥 문법 정도만 알고 뭐 프로젝트 한두 개만 해봤지 이걸로 뭐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거의 적기 때문에 우선은 C++이랑 파이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바 다루시는 분은 아마 C++ 문법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C++ 쪽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C++이나 파이썬을 배워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랑 리스트예요. 벡터는 C++이고요. 리스트는 파이썬이에요. 둘 다 자주 사용해요. 그냥 기본이에요. 사실 자료 구조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복잡도랑 문법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벡터랑 리스트는 약간 요런 친구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넣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넣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빼내는데 유리한 자료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원소가 있는데 내가 맨 끝에다가 어떠한 원소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원소를 집어넣을 수 있고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깥에 있는 원소를 그냥 빼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의 시간 복잡도로 저희가 이걸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있는 자료를 좀 빼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이나 처음에 있는 자료를 빼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자료를 빼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가 사라지고 끝일까요? 아니요. 이 자료들이 이렇게 한 칸씩 땡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가 한 칸씩 땡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의 연산이 필요할까요? 대략적으로 이 벡터 안에,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에 비례하는 양의 연산량이 들 거고요. 이 길이를 n이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5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삽입 삭제하는 거는 5,1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상수식 거의 시간이 들지 않지만 중간이나 앞에 원소를 삽입 삭제할 때는 5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는 그러한 자료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맨 뒤에서만 삽입 삭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은 n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이거 딱히 증명을 안 할 거고요.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을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 로그 n이라는 거는 되게 가볍거든요. n이 한 10만 정도 돼도 로그 n이면 한 20 정도 되나요? 로그 10만이 한 20 정도 되나요? 그렇게 n로그 n이
그렇게 무거운 시간 복잡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원수를 추가할 때마다 뭐 정렬을 계속 한다던가 뭐 정렬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렬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다른 자료 구조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셋, 트리셋 같은 것이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뭐 프라이어티 큐를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법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문법은 한 4개 정도, 5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푸시백, 팝백, 그리고 사이즈, 백, 솔트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C++은 일단은 요거를 일단 인클루드를 해주셔야지 요 뒤에서 배울 모든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게 그냥 비츠점 스탠다드 C++이 그냥 거의 어지간한 게 다 들어가 있는 헤더예요. 그래가지고 뭐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고요.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고 뭐 어레이 들어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 60개 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 헤더인데 그냥 이거를 넣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뭐 알고리즘만 넣어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using namespace std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쓰면 이거 벡터 쓸 때마다 std 땡땡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using namespace std도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 벡터 요 부등호 열고 자료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빈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넣으면 초기 값이 하이 헬로가 있는 그러한 벡터를 선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푸시백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원수를 넣고요. 그리고 팝백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수를 삭제를 합니다. 점 사이즈로 원수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점 100으로 맨 뒤에 있는 원소를 뽑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열 다루듯이 그냥 인덱스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솔트는 그냥 정렬은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넘어가면 리스트는 사실 파이썬을 다루시는 분들은 맨 처음 배우는 게 리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뭐 다 많이 쓰시는 걸 거예요. append, pop, len 뭐 그 인덱스에다가 뭐 마이너스 1 넣는 거 이것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인덱스에 뭐 3, 2, 4, 7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어레이 마이너스 2 하면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얘는 4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레이 마이너스 1 하면 뒤에서 첫 번째 있는 값인 7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C++이랑 다르게 파이썬 정리는 되게 쉽죠. 그냥 점 솔트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료 구조의 시작인데요. Q예요. Q가 이제 어떤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파이프 같은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프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구슬을 빼내는 거예요. 자료를 빼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 형태라고 적어놨는데 뒤에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빼내는 형태가 바로 Q 자료 구조입니다. 이걸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거를 뒤에 이렇게 자료를 넣는 건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보시면 뭐 얘네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고요. 벡터랑 다르게 맨 앞에 있는 거를 빼내는데 5, 1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바깥에 있는 원소를 빼내지 못하고요. 앞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FIFO라고 부르는데 CS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First input, first output이었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앞뒤 원소만 읽을 수 있고요. 그냥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C++ 문법으로 보면 얘도 벡터랑 비슷하게 Q 대괄호 자료형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푸시로 원소를 집어넣고요. 프론트로 맨 앞에 있는 원소를 확인하고요. 팝으로 원소를 삭제하면 됩니다. 사이즈로 Q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Q가 없어요. 파이썬은 Q가 없는데 나중에 덱이라는 거는 파이썬이 있거든요. 그리고 덱이 Q의 상위호환이에요. 그래서 그냥 덱 쓰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덱에서 문법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스택인데요. 스택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저희 스택이라는 거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롤에서 뭐 나서스가 스택을 몇 쌓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혹은 뭐 공익 하시는 분들은 뭐 공익에서 몇 스택 쌓았다 몇 스택 쌓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스택이라는 게 쌓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뭐 여기 뭐 3 같은 거 저장하고 뭐 5 같은 거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앞에 맨 마지막으로 저장된 거를 읽고 이걸 빼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나간 다음에 맨 앞에 맨 위에 있는 거에서 뭐 자료를 이렇게 넣거나 자료를 이렇게 빼거나 자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벡터도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 나갔잖아요. 벡터도 맨 끝에 있는 자료를 넣고 빼는 거에 용이했었죠. 그래서 벡터 리스트랑 똑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스택을 안 써도 돼요. 스택을 써야 되는 모든 상황은 그냥 벡터를 쓰시는 걸로 무마할 수가 있어요. 벡터랑 리스트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코드의 가독성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삽입하고 빼내고 읽을 때 5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C++ 문법을 보시면 Q랑 되게 비슷해요. 푸시, 팝인데 하나가 다르죠. 아까 Q는 이게 프론트였죠. 스택은 탑입니다. 탑으로 맨 위에 있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스택이 없어요. 그냥 리스트 쓰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덱을 배울 거예요. 맨 마지막은 아니고 일부 맨 마지막으로 덱을 배울 건데 덱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그 아까 Q에서 제가 Q가 파이프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Q가 뭐 파이프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앞에서부터 넣어가고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자료를 빼나간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덱은 마치 슈퍼 파이프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넣고 빼낼 수 있고요. 앞에서도 자료를 넣고 이렇게 빼낼 수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슈퍼 파이프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덱이 되게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얘네들끼리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 뭐 버킷을 뭐 64로 나누고 되게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덱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정확한 구조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앞뒤에 원소 삽입 삭제가 굉장히 빠른 컨테이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뒤에 원소를 삽입 삭제 읽기를 할 때 5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벡터랑 유사하게 가운데 있는 원소를 뭐 얘 원소를 좀 삽입 삭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뭐 얘를 빼낸 다음에 얘를 빼내고 다시 얘네 두 개를 넣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컨테이너 길이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겠죠. 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요 컨테이너의 안에 있는 뭐 일반적인 원소, 그러니까 아무런 원소, 뭐 이런 원소의 값을 5일에 읽을 수 있어요. 마치 뭐 저희 배열 읽듯이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덱 구현상 꽤나 느립니다. 이론상 5일인데 실제로는 많이 느리고요. 그리고 덱이라는 자료 구조 자체가 앞뒤에 빼나가는 거를 우리가 구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풀이를 많이 하신 분들도 보통 이런 일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 잘 안 쓴다. 앞뒤의 원소를 읽고 삽입 삭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핵심 문법을 좀 잘 살펴보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푸시 프론트, 푸시 백. 딱 봐도 뭐일 것 같아요? 푸시 프론트 앞에다가 원소를 넣는다. 뒤에다가 원소를 넣는다. 이 얘기고요. 프론트, 백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첫 번째 있는 값, 마지막에 있는 값을 뜻하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팝 프론트, 팝 백 뭘까요? 말 그대로 팝 프론트 앞에서 팝을 한다. 팝 백 뒤에서 팝을 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C++은 그냥 아까 Q 스택이랑 되게 유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 보면 from collections import 덱이라는 덱이라는 거를 앞에다가 맨 위에다가 붙여줘서 컬렉션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덱이라는 거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덱이라고 쓰기 귀찮으면 그냥 별표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임포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스트랑 똑같이 다루면 돼요. 리스트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값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펜드 팝 이거 리스트에도 있는 명령어죠. 맨 오른쪽에다가 자료를 넣을 때 어펜드 팝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맨 왼쪽에 자료를 넣을 때는 뒤에다가 left를 붙여주세요. 어펜드 left, 팝 left로 맨 왼쪽에다가 자료를 넣고 뺄 수 있습니다. 어펜드 right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오른쪽에다가 넣고 빼는 거는 그냥 어펜드 팝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 아까 Q는 어떤 친구였죠? Q는 파이프 같은 친구라고요. 이런 식으로 원소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게 Q였고요. 그리고 스택은 뭐였어요? 이렇게 쌓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쌓고 맨 위에 있는 원소를 삽입 삭제할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삽입 삭제 읽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스택 친구였고요. 이 덱은 뭐예요? 슈퍼 파이프 같은 친구라고요. 이렇게 원소가 있을 때 앞뒤로 원소를 넣고 빼기 용이한 친구가 덱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덱이 Q랑 스택의 상위 호환이죠. Q랑 스택 덱을 그러면 언제 써야 되냐? 우리는 어지간한 벡터랑 리스트 쓸 거예요. 벡터랑 리스트가 굉장히 빠르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벡터의 문제가 뭐였죠? 벡터의 문제는 요 가운데, 처음이랑 가운데 있는 원소를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해야 될 때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정도 하는 건 상관이 없겠는데 내가 첫 번째 원소를 내가 반복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되겠다? Q나 덱 정도를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덱은 Q보다 살짝 느릴 뿐 Q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항상 덱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쓰시는 유저분들은 파이썬 쓰시는 학생분들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를 삽입 삭제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면 덱을 쓰시면 되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조금 보면 백준 1966번 프린터 Q라는 문제예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좀 보신 다음에 다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줄 요약도 있으니까 세 줄 요약을 조금 보고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문서가 중요도가 제일 큰 숫자면 출력을 하고요. 아니면 대기열의 맨 뒤로 보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맨 앞에 있는 거를 출력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실제로 구현할 때 이렇게 중요도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텐데 맨 앞에 있는 친구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중요도가 제일 큰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읽어야 되고 제일 큰 문자는 출력한다는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EQ에서 비운다라는 소리겠죠. 이 원소를 삭제한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아니면 대기열의 맨 뒤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맨 뒤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원소를 삭제를 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 원소를 다시 넣어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맨 앞에 있는 원소를 확인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고 맨 뒤에다가 원소를 잘 넣을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겠죠?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고 맨 뒤에 원소가 추가가 쉬운 자료 구조가 뭐였죠? 아까 보면 알겠지만 Q랑 덱이죠. Q랑 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면 좀 효율적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문제는 n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Q랑 덱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풀리는 문제지만 연습 삼아서 Q랑 덱을 이용해서 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좀 범위가 커요. 여기 범위가 잘려 있는데 아마 n이 10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만이었나 100만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이거는 Q랑 덱을 쓰지 않으면 시간 초과가 나는 문제입니다. 이 친구도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네 줄 요약을 읽으시고 좀 문제를 좀 요약을 해주시면 청설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내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처음 한 마리는 살리고 나머지 K-1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가 3이라고 하면 처음 1은 살리고요. 2, 3을 죽이는 거예요. 4를 살리고 5, 6을 죽이고 이거를 언제까지 한 마리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 살리고요. 1, 4 죽이고요. 7 살린 다음에 10 죽고 이제 한 마리 남았네요. 그러면 7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 힌트는 시계 방향으로 한 명을 살리고 K-1명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한 명을 살리죠. 보시면 알겠. 그리고
이 한 명을 살린다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맨 처음에 1이라는 친구를 살렸어요. 1이라는 친구를 살렸으면 네, 여기서 1이라는 친구를 살렸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가 돌아갑니다. 마치 큐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친구가 살면 맨 뒤로 간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얘가 죽는다라는 거는 이 컨테이너에서 이 원소를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가 같은 이치예요. 아까 봤던 프린터 큐랑 같은 친구죠. 말을 꼬아놓은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아마 꼬아놨지. 아까 있는 프린터 큐랑 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도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를 하고 맨 뒤에 원소가 추가가 쉬워야 되겠죠. q 혹은 덱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연습 문제들인데요. 순서대로 q 스택 덱을 그냥 단순히 구현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이 세 문제들인데 보시면 뭐 푸시, 뭐 팝, 사이즈, MT, 프론트, 백 이거 다 C++ 문법이잖아요.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문제고요. 스택, 뭐 덱 문제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단순 구현 문제니까 이 세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혹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저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티스토리에서 베껴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백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해가지고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연습 이런 거를 한번 이 세 문제 정도는 좀 풀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내셔서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무언가 얻어가시면 좋잖아요. 나중 가면 이거 다 그냥 이대로 하고 문제 하나도 안 풀면 다 까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이 세 문제 정도는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용 문제예요. 첫 두 문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프린터큐랑 타노스는 요세푸스가 밉다라는 문제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큰수라는 문제인데요. 오큰수가 네, 이 친구예요. 살짝 어려운 친구인데 Q 스택 덱을 이용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풀림이 보장됩니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 세 개를 그냥 쓰기만 한다고 바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 혹은 컴퓨팅적인 사고력을 잘 이용을 하고 그와 추가로 이 자료 구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풀리는 문제예요. 세 개 중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습셋 4번, 5번, 6번에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운 자료 구조를 다루게 될 거예요. 프라이어티 큐랑 트리셋, 해시셋, 그리고 트리맵, 해시맵을 다루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으니 조금 정신줄 잘 붙잡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프라이어티 큐고요. 우선순위 큐, PQ, 뭐 힙, 다양한 형태로 불려요. 이게 뭐 하는 친구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Q랑 똑같아요. 아까 Q인데 어떠한 형태냐면 프라이어티 큐예요. 프라이어티 큐니까 뭐냐면 원소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대로 나와요. C++ 기준으로 최대값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Q에다가 2, 5, 3 이런 식으로 넣어요. 네, Q에다가 2, 5, 3 넣으면 내가 여기 안에서 알아서 이게 정렬이 돼가지고 사실 알아서 이게 정렬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네요. 알아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최대값이 숫자가 가장 큰 놈이 앞에 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랜덤이고요. 그래서 Q의 가장 앞에는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값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꺼낼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순위 큐 내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크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진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걸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가 잦은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원소를 그때그때 넣었을 때 그때그때 최대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뭐 최대값을 한 번만 구하면 되면 그냥 정렬을 하면 되겠죠, 벡터에서. 근데 업데이트가 잦은 환경에서 최대값을 여러 번 구해야 될 때 프라이어티 키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PQ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음 시간에 당장 그리디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그리디 알고리즘이 되게 간단해요. 그리디 알고리즘 뭐예요? 그리디 타벽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때그때 제일 최선의 방법을 뽑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제일 최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높은 값을 그때그때 꺼내야 되는 거면 꺼내야 될 때 그게 그리디 알고리즘이겠죠. 뭐예요? 업데이트가 잦은 환경에서 최대값을
가장 최대값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 어, 빠르게 찾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랑도 많이 쓰이고 그냥 그 자체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익스트라라는 친구를 배울 텐데요. 제가 할 거는 아니고 아마 다른 분께서 설명할 텐데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간선에 가중치가 있을 때 최단 경로를 최단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때 다익스트라가 거의 준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뭐 안 쓸 수도 있는데 거의 확률이 적고요. 99.9% 확률로 다익스트라 구현할 때 프라이어티 큐가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소를 이렇게 삽입하는데 5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로그 n이라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 복잡도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시간 복잡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값의 확인 삭제하는데 5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맨 앞에 있는 원소가 최대값이에요.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빼내는데 5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최대값이 아닌 원소를 임의로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벡터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써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내가 원소가 이미 10,000개가 있어요. 뭐 한 1, 5, 뭐 9, 뭐 이러한 랜덤한 원소가 10,000개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넣고 최대값을 확인하고 최대값을 확인하는 과정을 10,000번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최대값을 빼내는 과정까지 10,000번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걸 벡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소를 하나 넣은 다음에 원소를 하나 넣는 건 5일에 가능해요. 그리고 최대값을 찾는데 얼마나 걸려요? 5n이 걸리죠. 모든 원소를 다 탐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최대값이 원소가 뭐 배열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겠죠. 이 원소를 빼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5n번만큼이 걸리겠죠. 10,000번이 제곱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어티 큐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소를 넣는데 얼만큼 걸린다고요? 5 로그 n에 된다고요. 그리고 최대값을 찾고 삭제하는데도 얼만큼 된다고요? 5 로그 n에 된다고요. 그래서 얼만큼 걸리는 거예요? 총 5n 로그 n에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 곱하기 로그 만 안에 된다고요. 로그 만 정도는 한 15 정도니까 얘랑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한 800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속도가. 이런 경우에 프라이어티 큐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 그냥 큐랑 문법이 똑같습니다. C++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프라이어티 큐하고 자료형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푸시, 팝 하면 되고요. 아까 큐는 프론트였죠? PQ는 탑입니다. 탑으로 원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파이썬이 살짝 복잡한데요. 일단 임포트 힙큐를 해야 돼요. 저희 파이썬에는 사실 이렇게 자료형이 없어요. 프라이어티 큐라는 자료형이 없고 리스트를 마치 프라이어티 큐처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힙큐라는 모듈이에요. 이거를 통해 마치 리스트를 프라이어티 큐처럼 다룰 수 있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힙큐 힙파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으면 이 리스트는 마치 프라이어티 큐처럼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힙큐.힙푸시 그리고 여기다가 어레이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여기다가 0이 알아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게 우선순위 큐처럼 좀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우선순위를 가장 앞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0번째 인덱스를 참조하면 됩니다. C++이랑 다르게 최소값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파이썬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의하시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최소값이 첫 번째 값에 0번째 인덱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는 두 번째로 작은 값이냐 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0번째 인덱스가 최소값이고 나머지 인덱스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0번째 인덱스만 좀 참조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힙합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요 0번째 있는 인덱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개 다 적어놨는데 C++이랑 다르게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힙 파일을 이용해서 이게 우선순위 큐처럼 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append, pop 혹은 뭐 있을까요? 뭐 remove 아니면 뭐 del 이런 리스트에서 다루는 함수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큐가 되어 있어요. 0번째 인덱스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트리 구조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구조가. 그래가지고 내가 임의의 원소를 삭제하게 되면 이 우선순위 큐 내부 구조가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어펜드 팝 같은 구조를 사용하지 마시고 힙큐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이 들 거예요. 아까 뭐 C++은 최대값이고 파이썬은 최소값인데 내가 파이썬에서 최대값을 알고 싶어요. 아니면 뭐 C++에서 최소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분수를 뭐지? 뭐 어떠한 구조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절대값을 기준으로 뭐 우선순위 큐를 하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C++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내가 최소값의 기준을 정렬을 하려면 그레이터를 이용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 프라이어티 q 이렇게 pq였죠. 이게 아니라 조금 길게 인트, 벡터 인트, 그레이터 인트를 그냥 차례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이건 뭐예요? 최소값의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구조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구조체 문법이 아마 다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쓰는 문법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분수를, 분자, 분모를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프라이어티 큐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프라이어티 큐는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동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체에 요 연산자를 조금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분수 같은 경우에는 뭐 P분의 Q, P분의 Q 이렇게 Q분의 P구나. Q분의 P, Q분의 P가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P랑 오른쪽에 있는 Q랑 곱한 거랑 왼쪽에 있는 P랑 아니 왼쪽에 있는 Q랑 오른쪽에 있는 P랑 곱한 거랑 아이고 뭔 소리야? 왼쪽에 있는 Q랑 오른쪽에 있는 P랑 곱한 거랑 비교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분수를 비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풀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프라이어티 큐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잘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절대값을 기준으로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에 씌워주면 되겠죠. 절대값이 이렇게 크냐 작냐를 이렇게 대소관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뭐 사실 쉬운 내용도 아니고 잘 이해도 힘들고요. 그냥 그래서 최소값을 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저장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3, 1, 5, 7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실제로 넣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최대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여기서 프라이어티 큐를 돌리면 최대값이 1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걸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1 값이 나오겠죠. 1이 최소값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최소값을 원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하고 사실 이것만 알아도 어지간한 경우는 다 처리가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료형이 애매해요. 뭐 리스트 안에 리스트 넣기가 힘든데 파이썬은 그게 되죠.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을 맨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힙에다가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뭐 3, 13 이건데 내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절대값, 뒤에 원래값. 이런 식으로 내가 PQ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도 앞에 절대값, 뒤에 원래값. 얘도 앞에 원래값, 앞에 절대값, 뒤에 원래값. 1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냥 PQ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순서로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맨 앞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은 그냥 간단하게 튜플로 묶고 맨 앞에 비교할 값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파이썬도 이것도 하기 귀찮아지면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그 다음은 트리셋, 해시셋이에요. 앞에 트리 해시는 이게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기반이고요.
셋이에요. 셋이 뭐죠? 집합이잖아요. 집합 저희 중학교 수학 때,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아마 나이에 따라 다르실 텐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집합 맞습니다. 어떤 주머니에 그냥 1, 3, 4 이렇게 집합으로 넣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뭘 할 때 쓰이냐? 내가 여기 안에 9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배열로 내가 만약 이걸 구현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안에 9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9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얘가 9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얘가 9인지, 얘가 9인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려요? 이 원소의 길이에 비례하는 5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릴 겁니다. 근데 셋은 이거를 5 로그 n, 5일의 시간 복잡도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9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모든 원소를 순회할 필요가 없이 그냥 로그 n에 되는 거예요. 그냥 로그 시간에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뭐 원소를 넣으면 이 원소를 자동으로 정렬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값, 최대값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1의 시간 복잡도로 최소값, 최대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트리 해시가 뭐냐면 트리셋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구조는 그냥 대략적으로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연결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되어 있고요. 해시는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시라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정확한 구조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각각 5 로그 n, 5, 1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근데 해시는 이게 5, 1이 좀 그렇게 좋은 이게 말만 5, 1이지 이게 실제로는 앞에 상수가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 이런 식으로 좀 곱해져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해시셋을 잘 쓰진 않고요. 어지간하면 트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드 기반 컨테이너이다. 노드 기반 컨테이너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은 어렵게 쓰여 있는데 그냥 집합에 내가 원소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다. 자료 구조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셋은 균형 이진 트리, 해시셋은 해시 기반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잦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가 있는지 없는지, 뭐 7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셋인 경우에는 최소값, 최대값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소를 삽입하는데 로그 n의 5 로그 n, 5일의 시간 복잡도가 각각 걸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원소가 있는지 확인 삭제하는데도 5 로그 n, 5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머니 안에 있는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5, 1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C++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죠. 셋, 멀티셋, 어놀더 셋, 어놀더 멀티셋으로 트리셋, 해시셋이 나오고요. 앞에 이렇게 멀티가 붙으면 뭐예요? 같은 값의 중복을 허락하고요. 멀티가 안 붙으면 같은 값의 중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셋에다가 3, 3, 5를 넣는다라고 하면 그냥 실제로 안에는 3, 5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3을 넣는 거를 그냥 무시해 버려요. 대신 멀티셋을 하면 정상적으로 3, 3, 5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는데 어놀드 셋, 어놀드 멀티셋 이 해시셋 기반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 고수분 중에서. 저도 한 1500문제 풀었는데 없고요. 아까 제가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서 2000문제 푸신 고수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를 단 한 번도 쓰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 버전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켜봐서 확인해봤는데 제 컴퓨터 상에서도 이게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문법을. 아마 문법이 똑같을 거고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인설트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바구니 안에다가 원소를 넣을 수 있고요. 이레이즈를 이용해서 이 원소가 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카운트를 이용해서 이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카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4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를 뱉을까요? 0기 있으니까 0을 뱉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카운트 3 이런 걸 했어요. 그럼 몇 개 있어요? 3이? 한 개 있겠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뱉을 거예요. 이걸로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터랑 비긴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인터 r비긴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비긴이 맨 처음 시작자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고 r비긴은 맨 마지막
참조하는 이터레이터를 반복하는 건데 이 이터레이터 포인터 개념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러한 형태, 그냥 요러한 형태로 그냥 바로 하면 최소값, 최대값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셋 있잖아요. 우리 파이썬 유저분들은 처음부터 배울 때 리스트, 셋, 딕셔너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희 이 중에서 셋이 해시셋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셋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C++이랑 다르게 트리셋이 없어요. 좋지 않은 언어죠. 이거 트리셋을 그 대략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우선순위 큐 두 개를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배우지 않은 알고리즘이 좌표 압축, 세그먼트 트리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둘 다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트리셋을 사용해야만 유리해지는 문제가 현저히 적어요. 제가 한 1500문제 풀었는데 아마 트리셋을 이용해서 유리해졌던 문제가 아마 10개가 넘지 않을 거예요. 확률상으로 보면 1%도 되지 않네요.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우선순위 큐 두 개를 연동해서 그냥 쉽지 않겠지만 풀어내시고 그냥 운이 나빴네라고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트리셋을 이용해야만 유리해지는 문제가 현저히 적어요. 1% 이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해시셋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셋은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애드들을 이용해서 원소를 넣고요. 리무브를 이용해서 원소를 뺍니다. 중복 허락은 안 하고요. 뭐 x인 s 예를 들어 가지고 3이 s 안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주머니 안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시 테이블 기반이기 때문에 원소를 전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셋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서는 최소 최대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최대를 구하는데 On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고 비효율적이죠. 그래가지고 파이썬의 셋은 최소 최대 값을 빠르게 구하는데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다. 그러려면 프라이어티 큐를 그 파이썬이 힙이죠. 힙 큐를 이용해서 조금 구해야 되겠다라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구조예요. 맵이에요. 이제 맵이라는 친구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러한 거를 조금 입력받았다라고 좀 해봅시다. 제 이름이 송근수니까 송근수는 사과를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영은 사과를 5개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걸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송근수랑 이승영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거를 배열을 다 만들고 있죠. 혹은 뭐 좌표 10억에는 광물이 3개가 있어요. 좌표 23억 3천에는 뭐 쓰레기가 7개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23억만큼의 배열의 크기를 잡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맵입니다. 맵은 어떻게 저장하냐면 송근수는 3이고 이승영은 5다. 이렇게 키랑 밸류, 이 송근수를 키라고 하고요. 3을 밸류라고 합니다. 이 키 밸류쌍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공간을 최소한으로 아끼면서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소의 위치는 당연히 정할 수가 없고요. 이 키 밸류쌍을 처리하는데 O 로그 n, 이 트리맵은 O 로그 n이고요. 해시맵은 O 1의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트리맵은 뭐 내부적으로 얘도 이진 트리로 되어 있고요. 해시맵은 이런 식으로 해시 테이블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리는 잘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C++은 맵이 트리맵이고요. 언어월드 맵이 해시맵이에요. 이거는 둘 다 쓰입니다. 근데 둘 다 쓰인다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둘 다 성능에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뭐 어느 때는 맵이 빠르고 어느 때는 언어월드 맵이 빠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모든 경우에 맵을 쓰고요. 근데 맵을 쓰는데 혹시나 시간 초과가 나요. 그러면 혹시 언어월드 맵을 쓰면 시간 초과가 안 나지 않을까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언어월드 맵을 쓰는 편입니다. 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언어월드 맵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맵이 좀 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맵이 쓰기 간단하잖아요.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지간한 맵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맵은 선언은 이렇게 해요. 맨 처음은 키의 자료형이고요. 뒤에 있는 게 밸류의 자료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송근수 3, 송근수가 3이다. 뭐 이런 자료형을 저장하려면 맵에다가 맨 처음에는 스트링이 오고 뒤에는 인트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뭐 송근수가 3이다 이렇게 하려면 뭐 맵 송근수는 3. 뭐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그냥 배열 다루듯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뭐 M5는 3 이런 식으로 다루잖아요. 그리고 내가 빈 값을 이렇게 입력하면 2는 지금 보시면 입력을 안 2를 보시면 여기 없잖아요. 기본 값이 0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업데이트 하지 않은 값을 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우리 딕셔너리 처음부터 배웠잖아요. 뭐 딕셔너리 이런 형식으로 배웠을 텐데 그냥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가 사실 해시 맵이고요. 파이썬에서 트리 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물론 외부 라이브러리 있겠지만 트리 맵은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리셋이랑 다르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아무거나 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딕셔너리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딕셔너리 쓰는 것보다는 from collections에 있는 default dict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그냥 딕셔너리랑 뭔 차이냐라고 하면 딱 하나가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딕셔너리에 지금 0은 10이고 4는 7이라고 이제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6 값을 원해요. 그러면 그냥 딕셔너리는 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런타임 에러가 떠요. 근데 디폴트 딕트는 그냥 0이 나옵니다. 아까 맵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기본값이 0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직접 해보면 써놨는데 보시면 지금 2는 3을 출력하고 3은 4를 출력하라고 나와 있는데 5는 저장해두지 않았잖아요. 네, 이거를 실행을 하면 키 에러가 뜨죠. 이런 식으로 맛이 갑니다. 근데 요 요 위에 있는 친구를 쓰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자료형인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뭐 기본값에 뭐 마이너스 1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초기화 됩니다.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네, 정상적으로 5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디폴트 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다. 그냥 뭐 키에러 뜨는 게 뭐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 하면 그냥 딕셔너리 쓰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습을 합시다. 되게 폭풍처럼 많은 자료 구조를 다뤘는데 프라이어티 큐는 어떤 친구였다고요? Q예요. Q인데 뭐라고요? 이렇게 원소를 넣으면 이렇게 원소를 넣을 때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지들끼리 원소가 움직여서 맨 앞에 뭐요? 가장 큰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값을 확인하고 삭제를 O 로그 n 안에 5 로그 n 안에 그리고 원소 삽입을 5 로그 n 안에 해주는 자료 구조입니다. set은 뭐라고요? 바구니에다가 원소를 담는 친구라고요. 바구니에다가 원소를 담고 특정한 이 친구가 있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주는 자료 구조라고요. 그래서 원소 삽입 삭제가 5 로그 n 51이고 이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5 로그 n 51이 걸립니다.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로그 n이라고 적어놨네요. 51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은 어떤 친구라고요? 키 밸류쌍을 가진 친구라고요. 내가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어떠한 값을 공간에 좀 제약 없이 좀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쓰는 친구고요. 이 값을 업데이트하고 확인하는데 트리셋은 5 로그 n, 트리맵은 5 로그 n, 해시맵은 5 1에 해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써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할 때 프라이어티 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데이트가 되게 잦아요. 되게 원소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내가 최대값을 빠르게 찾아내고 싶어요. 그럼 프라이어티 큐를 쓰시면 되고요. 셋에서 내가 원소가 계속 들어옵니다. 원소가 계속 들어오고 내가 그때마다 특정한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마다 계속 알아내야 돼요. 그럴 때는 뭘 쓰면 돼요? 셋을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키 밸류쌍이 여러 개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배열의 형태로 저장하기 힘들어요. 아까처럼 뭐 송근수는 3, 뭐 이승형은 5,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조금 힘든 형태로 들어오면 뭘 쓴다고요? 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두 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열 집합이고요. 이것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줄 요약을 읽으셔도 좋고요. 문제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바구니에 문제열이 n개가 있는 거예요. 뭐 하이, 뭐 A, 뭐 헬로, 와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쿼리가 몇 개 들어와요? m 개 들어와요. 뭐 b, a, 와우, o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 안에 몇 개 겹치냐라고 하면 지금 몇 개 겹쳐요? a가 안에 있고요. 뭐 와우가 안에 있죠. 그래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요 바구니 안에 원소가 있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야 되는 빠르게 판별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잖아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는 뭐라고요? set이라고요. set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크리스마스 선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줄력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좀 길어요. 자, 보시면 선물을 바구니에 넣고요. 제일 가치가 높은 선물을 나눠준대요. 뭐 산타가 이렇게 선물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3, 5, 7짜리 선물이 있어요. 그럼 이걸 싹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선물 바구니에.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만나요.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7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뭐 다시 다른 곳에 가는데 2, 8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되고 다른 아이를 만났어요. 그럼 제일 큰 값이 뭐 8을 이렇게 꺼내서 나눠주면 되는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일단 원소에 계속 바구니에다가 원소를 계속 비주기적으로 넣네요. 잦게 넣네요. 업데이트가 되게 잦습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해줘야 돼요? 가장 큰 값을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확인, 이 값을 출력을 하고 이 값을 나눠준다는 거는 그 선물이 사라진다는 걸 말하죠. 이 원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소를 빠르게 빼내고 다른 말로 하면 삭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업데이트가 잦은 상황에서 최대값을 빠르게 찾고 삭제할 수 있는 자료고죠. 아까 뭐였죠? 원소 삽입을 빠르게 최대값 확인 삭제를 빠르게 해낼 수 있는 프라이어티 큐를 사용하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 문제들이에요. 1927번은 그냥 최소 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프라이어티 큐 기본 문제입니다. 자연수를 넣고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하고 값을 배열해서 제거하는 그냥 단순 구현 문제예요. 이번 7번에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안 풀어도 아까 그 1, 2, 3번 단순 구현 문제랑 7번 정도는 하기 쉬우니까 뭐 답을 베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3개예요. 아까 문자열집합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이거 2개는 본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자료 구조를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Q맵, set을 이용해서 풀림이 보장이 됩니다. 셋 중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연습세 8번, 9번, 10번에 있고 여기까지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화 문제 3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세 문제를 잠깐만 스포를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중 우선순위 큐인데 말 그대로 우선순위 큐를 2개를 박아야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다 오늘 배운 자료구조 안에서 풀리는 문제예요. 우선순위 큐를 연동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다른 좋은 자료구조를 좀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고 혼자서 잘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플래티넘 5가 찍혀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지만 되게 좋은 문제예요. 되게 짧고요. 문제도 짧고요. 그리고 이게 정답 코드 되게 짧아요. 저도 375바이트 만에 풀었는데 되게 짧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대신 아이디어성이고 좀 적절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어떠한 자료 구조를 사용할지 정확하게 좀 잘 체크를 하셔서 풀면 실력 향상에 되게 좋은 도움이 될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려운데 더 어려운 스케줄링이에요. 내가 요 쿼리들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 가지만 좀 스포하면 여러 가지의 자료 구조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배운 거의 모든 자료 구조, 거의 모든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자료 구조가 들어가요. 자료 구조를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료 구조를 적절하게 잘 넣어가지고 이 쿼리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약간 사족인데 제가 아까 이거 8등 했다 그랬죠. 이때 잘 보시면 F번을 제가 못 풀었어요. 이 F번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가 못 풀었던 친구예요. 못 풀었던 친구니까 한번 대신 문제는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좀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습생 맨 마지막 3개 위치되어 있고요. 한번 잘 노력해서 푸시면 되게 실력에 많은 향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디코 질문 탭에서 얼마든지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뭐 질문 탭이 아니라 뭐 잡담 채널에서 뭐
뭐 이거 어렵다, 뭐 아니면 이번 강의가 뭐 어땠다 피드백 주시면 감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